9.4절 행렬식입니다. 자, 일반적인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먼저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치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 JN, JN은 1부터 N까지예요. 위의 전단사 함수를 치환이라고 부르겠다. 자, JN에서 J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뭐였냐면 1대1 대응이죠. 얘를 치환이라고 하고 JN 위의 치환 전체의 집합을 치환 전체를 모아놓은 것, 즉 JN에서 J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모두 모아놓은 걸 SN이라고 하겠다. 시그마가 전단사 함수이므로 그 치역은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 n인데 얘는 역시 1, 2, 3, 4,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 같으며 단지 나열한 순서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시그마를 아래와 같이 대응 원소를 나열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J2가 1, 2이다. 그러면 치환 시그마는 어떻게 생겼냐면 J2에서 J2로 가는 함수인 거죠. 그쵸? 그러면 1, 2에서 1, 2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한 가지 하고 이렇게 크로스 돼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겠다? 1, 1, 1, 2. 얘는 요렇게, 얘는 1, 2, 2, 1.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치환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집합 JN의 치환이 있을 때, 시그마랑 델타가 있을 때 치환의 곱 또는 합성을 함수의 합성과 같이 생각하고 치환의 역함수를 역치환이라고 부르겠다. 자,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예제 9.37 집합 1, 2, 3 위의 치환을 모두 구하시오. 즉 S3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그럼 S3의 원소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사실 이 집합 1, 2, 3이 J3예요. 그쵸? 그럼 치환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 일반으로 시그마라고 썼는데 J3에서 J3로 가는 전단사 함수, 즉 1대1 대응 함수죠. 즉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얘를 1, 1이 구하면 이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쵸? 일일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았냐면 얘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고정하고 얘 크로스 여기 있죠. 그 다음 얘 고정하고 얘랑 크로스 그쵸? 여기 있죠. 그 다음 3 고정하고 나머지는 서로 순서 바꾸는 거. 사실 이렇게 6개의 치환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치환의 곱 합성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치환의 합성을 계산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시오. 자, 그러면 시그마는 1, 2, 3, 4, 5. 그 다음에 3, 1, 4, 5, 6. 즉, 1은 3에 대응되고 2는 1에 대응되고 3은 4에 대응되고 4의 함수값은 5이고 5의 함수값은 2이다. 그쵸? 델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델타 시그마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 그럼 이제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써봅시다. 여기 풀이가 있긴 하지만 한번 써볼게요. 3, 4, 5, 1은 4, 1, 5, 3, 2. 그 다음 1, 2, 3, 4, 5, 3, 1, 4, 5, 2. 그럼 결론은 정의역은 1, 2, 3, 4, 5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그마 델타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얘랑 곱한다는 건 얘하고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그마 함수 계산한 다음에 델타 계산 들어가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자, 1은 3에 대응되고 3은 5에 대응. 근데 결국은 1에서 3으로 갔다가 3이 5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됩니다. 그 다음 2가 1로 가고 1이 4로 가서 2는 4로 3은 4로 가고 4는 다시 3으로 가요. 4는 5, 5는 2. 그럼 5는 2, 2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델타 시그마 계산했고 그 다음 시그마 델타는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자, 함수처럼 계산을 해볼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뒤에 있는 델타가 먼저 계산되는 거니까 함수처럼 그려놓고 보면 델타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1, 2, 3, 4, 5에서 1, 2, 3, 4, 5가 되는데 델타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자, 1에서 4, 1이 4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5로 가고 4가 3으로 가고 5가 2로 가죠. 그쵸? 그 다음 시그마는 역시 1, 2, 3, 4, 5에서 시그마를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 1, 2, 3, 4, 5인데 자, 색깔을 바꿔봅시다. 얘를 보고 계산을 하면 1이 3으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4, 4가 5, 5가 2로 가요. 그럼 얘랑 합성을 한다고 계산을 한다면 자,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1에서 4로 갔다가 4가 다시 5로 가죠. 그럼 1의 함수값은 5로 가요. 그래서 1의 함수값은 얘를 줄일까요? 1의 함수값은 5 여기다 씁니다. 그쵸? 그럼 2는 1로 갔다가 1에서 3 그래서 3 3은 5로 갔다가 5에서 2 4 3 3 4 4 5 1 2 5 2 2 1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대응 관계로 쓰는 것을 안 쓰고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해서 지금 행렬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행렬처럼 표현을 해서 치환이라고 부르고 역시 계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의 곱은 사실은 행렬의 합성이에요. 자, 그래서 델타 시그마와 시그마 델타를 계산해 놓고 봤더니 지금 당장 요 위치가 여기서부터 다르죠. 2는 4로 가는데 여기서는 2는 3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이 다르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성질을 더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치환을 좀 더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JN, 즉 1, 2, 3, 4, I1, I2, IR이 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정수로 치환 시그마가 있어요. 그래서 I1은 I2로 가고 쭉 가서 IR이 다시 I1으로 가면 I1, I2, IR을 제외한 JN의 정수는 치환 시그마에 의하여 변하지 않을 때 이 치환 시그마를 길이가 R인 순환 치환이라고 한다. 길이가 R인 순환 치환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겠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다음 치환을 순환 치환으로 나타내시오. 즉, 자 봅시다. 1은 2로 가요. 근데 2는 다시 1로 가죠. 그쵸? 1은 2로 가고 2는 다시 1로 가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겠다. 아, 여기 5, 6 변하고 있죠. 여기서랑 여기서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그래서 1은 2로 가고 2는 다시 1로 가니까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는 6으로 가고 그럼 요거 두 개의 곱으로 치환의 곱으로 시그마를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쵸?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제외하고 여기 봤더니 3, 5 3이 5로 가고 5가 4로 간 다음에 아이고 잘못 썼네요.
3이 5로 가고 5가 4로 가서 4가 다시 3. 지금 여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표시하겠다? 3, 5, 4 이렇게 표시하겠다. 아셨죠? 그럼 다시 정리해. 다시. 델타는 지금 순환되는 게 한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시그마는 두 개 있어서 이렇게 앞에 거 순환하는 거랑 뒤에 거 순환하는 거의 곱, 합성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똑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5, 6, 1, 6이 계산한 게 얘랑 같아지느냐? 자, 이 5, 6이 뜻하는 게 뭐냐면 나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으로 가고 5는 6으로 가고 6은 다시 5로 가겠다. 그러면 전체 사이즈는 1, 2, 3, 4, 5, 6, 7 여기서 줬으니까 5는 6으로 가고 6은 다시 5로 가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그럼 실제 요거 다시 계산했을 때 본래의 것이 나오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 2, 3, 4, 5는 6, 6은 5, 7. 그러면 1, 2, 3, 4, 5, 6, 7 뒤에서부터 1, 1, 1, 1, 1이죠. 2, 2, 2, 2, 2죠. 3, 3, 3, 3, 4, 4, 4, 4. 그쵸? 그 다음 5, 6. 아, 잠깐만요. 맞죠? 자, 그 다음 잠깐만요. 5, 6, 5, 6. 아, 여기 잘못 썼어요. 그쵸? 자, 다시 갈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 5, 6 바꾸는 거 여기다 썼고 1, 2 바꾸는 거 써야 되니까 1, 2, 2, 1 이렇게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부분만 다시 써볼게요. 여기서 2는 1은 2로 가고 2는 다시 2로 가요. 그래서 2가 되겠어요. 그 다음 2는 1로 가고 1은 1로 가니까 1. 그렇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니까 똑같고 그 다음 5, 6, 6, 5 5, 6, 5, 5, 6 그렇죠? 7, 7, 7, 7 그럼 2, 1, 3, 4, 5, 6, 7 2, 1, 3, 4 잠시만요. 5, 6 5, 5, 6 아, 여기 잘못 썼네요. 애초에. 자,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앞뒤가 막 섞였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얘 갖고 할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 1, 2, 3, 4, 5, 6, 7이 있을 때 5, 6을 제외. 5는 6으로 가고 6은 5로 가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으로 간다. 그 다음 여기 1, 2. 1, 2, 3, 4, 5, 6. 1, 2, 3, 4, 5, 6, 7. 그럼 1은 2, 2는 1.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겠다. 1, 2, 3, 4, 5, 6, 7. 그쵸? 1, 2, 2, 2, 2, 2, 1, 1, 1. 그쵸? 3, 3, 3, 3, 4, 4, 4, 4, 5, 5, 5, 6. 그쵸? 아까 여기서 미스가 났어요. 6, 6, 6, 5, 7, 7, 7, 7. 2, 1, 3, 4, 6, 5, 7. 2, 1, 3, 4, 6, 5, 7.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어떤 치환이 있으면 우리는 이 치환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순환 치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시그마는 지금 여기 성분이 두 개 있죠. 그럼 R이 길이가 2인 치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 거고 얘는 길이가 3인 순환 치환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장. 자, 길이가 순환 치환 중에서도 길이가 2인 순환 치환을 우리는 호환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갑니다. 즉 얘는 길이가 2니까 I, J만 서로 바뀌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 호환이에요. 길이가 2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하고 2만 바뀌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치환을 호환의 곱으로
즉 아까 길이가 2짜리 2개의 곱으로 나타낸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예제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길이가 3짜리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치환을 호환의 곱, 즉 길이가 2인 순환 치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지금 얘 시그마 같은 경우는 1이 4로 가고 4가 2로 가요. 자, 1이 4로 가고 4가 2로 가고 2가 다시 1로 가니까 순환 치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얘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1, 2, 1, 4 뒤에 것부터 쓴다는 거예요. 1, 2, 1, 4의 곱으로 나타내겠다. 그럼 여기서 해볼 것은 얘네 둘이 곱하면 실제로 얘가 되는지 아니면 얘가 되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곱하기를. 자, 요 1, 2는 뭐였어요? 1, 2, 3, 4,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 1, 2, 3, 4에서 1, 4는 1이 4, 4가 1, 나머지는 자기 자신. 그럼 1, 4, 4, 4. 그럼 1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4로 갔어요. 2, 2는 여기 와서 1로 가죠. 1, 3, 3, 3, 3. 4, 1, 1, 2.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럼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먼저 순환치환으로 표현을 해요. 1이 2로 가고 1이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3은 다시 1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1, 2, 4, 3 그 다음에 5, 6, 6, 5, 5,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는 그냥 순환치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 거고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다? 1, 3, 1, 4, 1, 2, 5, 6 이렇게 순환치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위 예제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치환은 호환의 곱으로 즉 길이가 2인 순환 치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짝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표시되는 치환을 우리는 짝치환이라고 부르고 홀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표시되는 치환은 홀치환. 그럼 우리가 예제 51번에서 찾은 거는 얘는 지금 2개죠? 얘는 4개죠? 그럼 다 뭐예요? 짝치환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 행렬식을 정의하기 위한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 위에 치환 전체의 집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 SN에서 집합 1-1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이렇게 정의할 건데 사실 이 시그마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원소들은 JN에서 J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전단사 함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전단사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치환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이 모든 치환은 길이가 2인 순환 치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호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럴 때 뭐예요? 호환의 개수가 짝수이면 짝치환, 홀수계이면 홀치환, 즉 짝수계의 길이가 2인 순환치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없느냐 아니냐. 그래서 짝치환일 때의 함수값을 1로 주고 홀치환일 때의 함수값을 -1로 주고 이 함수를 우리는 부호함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항등함수인 경우는 사실은 1이잖아요.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은 길이가 1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 짝에다 홀에다 1은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은 숫자 1은 사실은 홀이지만 치환의 개수를 얘기할 수 없어서 항등 치환 1에 대해서는 그냥 함수값을 1로 줍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호환이면 -1로 줘요.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걸 가지고 행렬식이 무엇인지 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원래 행렬식의 정의는 지금 9.53처럼 생겼어요. 행렬 A는 AIJ이고 n by n에 대해서 즉 행렬 A가 n by n 정사각 행렬일 때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A의 행렬식이라고 하면 기호로 자, DET라고 보다는 우리가 디터미넌트 A 또는 A의 이렇게 절대값처럼 씁니다. 얘를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러면 행렬 A가 예를 들어서 A, B, C, D처럼 생겼으면 디터미넌트 A, A의 행렬식 기호로 여기가 이렇게 행렬의 기호와 행렬식의 기호가 다르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느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렇죠? 사인 함수 지금 여기 SN에서 치환 하나 뽑아서 그거의 한 부호 함수의 함수값에다가 A1 시그마 1, A2 시그마 2, AN 시그마 N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을 행렬식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 5.3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다음 예제 5.4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럼 A는 A의 IJ이고 얘는 M2 by 2 행렬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J2에서 J2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 치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치환은 사실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시그마 1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하나랑 시그마 2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디터미넌트 A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여기 SN은 자, 그럼 행렬식 얘는 자, 디터미넌트 A는 시그마 얘도 시그마죠. 여기서 잡아서 부호 함수 시그마에 대해서 A1 시그마 1 A2 시그마 2 얘는 2 by 2니까 두 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계산합시다. 지금 여기 SN에서 치환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 실제 얘가 시그마 1 시그마 2일 때 즉 XGN 시그마 1에 대해서 A1 시그마 1의 1 A2 그 다음 시그마 1의 2 그쵸? 더하기 SGN 시그마 2에 대해서 A1 시그마 2의 1 A2 시그마 2의 2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시그마 1은 사실은 항등 함수니까 이거의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사라지겠죠. 그 다음 얘는 1에서 2, 1, 2. 그쵸? 하나죠. 그래서 홀 치환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A1 여기 시그마 1에 대해서 1의 값. 여기 1에 대해서 1은 1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1. 그 다음 A2의 얘는 시그마 1에 대해서 2의 함수값 2가 되죠. 그쵸? 그 다음 빼기 A1의 2, 1 시그마 2에서 1의 함수값 2. 그 다음 여기 A2 시그마 2에서 2의 함수값 1.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의 행렬식은 이렇게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빼겠다. 그러면 자 여기 모양을 앞에서 바꿔볼게요. 행렬 A를 A, B, C, D라고 놓으면 디터미넌트 A, A의 행렬식은 곱하고 곱해서 빼요. AD 마이너스 BC. 그럼 이건 아까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던 뭐랑 모양이 똑같게 생겼죠?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서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AD-BC가 실제로 2x2 행렬에서의 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는 사실 우리가 예제 5.4, 즉 정의 9.53, 제가 9.54. 사실 이게 정의 9.53이 실질적인 행렬식의 정의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해요. 지금 2x2 같은 경우는 J2에서 J2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3x3인 경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말 건데 지금 예제 55번이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하여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J3를 생각해야 되죠. 1, 2, 3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전단사 함수 J3에서 J3로 가는 전단사 함수, 즉 1대1 대응, 무엇? 치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치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치환은 총 모두 몇 개 나오냐면 6가지 나와요. 즉 한 번만 써볼게요. 1, 2, 3에 1, 2, 3. 그쵸? 그 다음 2, 1, 2, 3는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1, 2, 3에 얘로 보면 1은 2로, 2는 3으로, 3은 다시 1로. 그쵸? 그 다음 3는 여기 세 번째 나온 거니까 1에 3, 3에 2, 2에 1. 그 다음 시그마 4 같은 경우는 2, 3이니까 1, 3, 2가 되겠죠? 그 다음 시그마 5는 1, 2, 3에 1, 3. 이렇게 시그마 6은 1, 2, 3에 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 이 6가지 중에 해서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즉 요거를 바꿔가면서 6번 계산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시그마 1에 대해서 요거 계산하고 더하기 시그마 2에 대해서 요거 계산하고 1, 2, 3, 4, 5, 6를 다 계산했더니 실제로 요런 모양으로 디터미넌트가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3x3 행렬에서도 지금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찾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다기보단 계산이 좀 많고 어려웠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4x4다. 그러면 4x4인 경우는 그럼 S3, 즉 J4에서 J4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자, A가 만약에 4x4다. 그럼 S4는 J4에서 J4로 가는 전단사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몇 개 있어요. 4에서 4로 가는 거니까 4, 3, 2, 1, 4, 3, 2, 1이니까 24개 함수를 다 찾아야 돼요. 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계산할 건 뭐냐면 실제로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x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는데 3x3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벌써 어려워져요. 그래서 행렬식의 정의를 좀 더 손쉽게 찾는 방법 3x3인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로스의 법칙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사로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로스의 법칙을 가지고 사실 요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외우도록 할게요. 자, 사로스의 법칙을 외우는 방법이에요. 사로스의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다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행렬 A 디터미넌트 A 그럼 얘를 어떻게 행렬식으로 쓸게요. 1, 1, 1, 2, 1, 3, 2, 1, 2, 2, 2, 3 3, 1, 3, 2, 3, 3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렇게 곱합니다. 먼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요.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고 이게 곱하고 그럼 여기 2개니까 여기로 올라가서 곱해요. 그 다음 얘 하나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곱합니다. 그럼 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거 1, 1, 2, 2, 3, 3 더하기
A21, 32, 13 더하기 여기 A31, A12, A23 더한 값에서 이제 우리는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이제 반대 방향 이렇게 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요. 마이너스 A13, A22, A31 그다음 여기 하나니 두 개니까 하나로 올라가죠? 빼기 A23, 32, 11 마이너스 여기 마지막 거 하나니까 두 칸으로 아이고 A33, 21에 12 그럼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기보다는 요 사루스 그림으로 외워가지고 우리가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실제 행렬식 계산해 봅시다. 예제 9.56 자,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행렬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사루스의 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비교해 보시오. 비교하면 당연히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얘는 2x2니까 2x2에서 디터미넌트 A, A의 행렬식은 AD-BC 곱하고 곱해서 빼는 거였어요. 1 빼기 0이니까 그냥 1이죠. 그 다음 디터미넌트 B, B의 행렬식 얘는 그냥 사루스로 쓸게요. 주르륵 곱하면 얼마예요? 45 이렇게 곱하면 6, 7에 42에 2가 되니까 플러스 84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반대로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빼면 실제로 306이 나옵니다. 실제로 306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x2, 3x3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그럼 이 행렬식이 어떠한 성질들을 갖고 있느냐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9.57 얘는 그냥 언급만 하고 예를 들어서 보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렬 A의 행렬식과 전치 행렬 AT의 행렬식은 같다. 전치 행렬 A가 있고 A의 전치 행렬은 뭐였냐면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A의 행렬식과 전치 행렬의 행렬식이 같아지겠다. 그럼 얘는 실제로 행과 열을 바꿔서 즉 이제 2x2 같은 경우나 3x3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계산해서 전체 행렬을 실제로 계산한 다음에 사루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같다는 걸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n/n 같은 경우도 행렬식의 정의에 의해서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어서 얘는 그냥 넘어가고 실제로 같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2x2 즉 A가 이렇게 생겼어요. 1, 2, 0, 2 그럼 디터미넌트 A, A의 행렬식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의 T 전치 행렬 행과 열을 바꿨어요. 1행이니까 1열로 2행이니까 2열로 그럼 여기에서 디터미넌트 AT 이거의 행렬식 곱해서 빼는 거죠. 마이너스 1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3x3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성질이 나와요. 자, 사루스의 법칙 같은 경우는 2x2, 3x3에서만 해당이 됐어요. 그럼 4x4,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행렬식을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정리 59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행렬 A가 삼각행렬일 때 삼각행렬이 뭐였어요?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아래가 모두 0이거나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위쪽이 모두 0인 경우에 우리가 삼각행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삼각행렬은 어떻게 된대요? 삼각행렬일 때 A의 행렬식은 주대각 성분의 곱과 같다. 즉 무슨 말이냐? 3x3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기호를 들어보면 A가 대각 행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위쪽이 모두 0이거나 아래쪽 그럼 우리는 위쪽을 모두 0으로 둬봅시다. 그럼 여기는 A는 2, 1, 3, 1,
3, 2.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를 A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A는 사루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냥 갑시다. 얘 곱하고 1, 1, 2, 2, 3, 3. 얘 곱해서 더할 건데 0이죠. 곱해서 더할 건데 0이죠. 그 다음 이제 반대 방향. 곱할 건데 0이죠. 곱해서 뺄 건데 0이에요. 곱해서 뺄 건데 0이에요. 얘만 남죠. 그렇죠? 삼각 행렬일 때 A의 행렬식은 요 주대각 성분의 곱과 같다. 요걸 우리가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써먹을 거예요. 다음 장에서. 자, 그럽시다. 자, 그러면 주었어요. 그럼 이거 행렬식. 얘 주르륵 곱하면 디터미넌트 A, A의 행렬식, 삼각 행렬이므로 주대각 성분의 곱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행렬식이 되겠다. 즉 B 같은 경우는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위에가 모두 0이니까 삼각행렬. 그래서 디터미넌트 B, B의 행렬식은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다. 실제로 사루수의 법칙을 쓰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9.4절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우리가 9.4절에서 행렬식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 지금 첫 번째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사루수의 법칙이 있었는데, 사루수는 2x2하고 3x3 에서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행렬식의 성질을 갖고 해볼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절에서 금방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삼각행렬은 주대각 성분의 곱이 행렬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행렬을 삼각행렬로 바꿔서 행렬식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9.61. 행렬식의 성질, 어떤 식의 성질이 있냐면, 한 개의 행에 알파벳을 해서 다른 행렬에다가 자, 다시 할게요. A의 한 개의 행을 알파벳한 행렬 B라고 하면, 즉 B의 역행렬이나 알파벳을 한 거의 역행렬은 그냥 행렬에다가 그 행렬의 행렬식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 행렬에서 행을 교환하거나 열을 교환하면 행렬식 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지겠다예요. 부호만 달라지겠다. 우리가 요거 2번 성질 많이 써먹어요. 그 다음 3번 성질. 한 개의 행에서 알파벳을 한 다음에 다른 행을 더해서 만든 행렬은 원래 행렬하고 행렬식의 값이 똑같아지겠다. 즉 어떤 행렬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행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행을 더해서 행렬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본래 행렬과 새로 만든 행렬식이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이 행렬식의 성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행렬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행렬을 삼각행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삼각행렬로.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이쪽을 모두 0으로 만들던지 이쪽을 모두 0으로 만들던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예제 9.62 행렬 A가 2, 1, 3, 4, 2, 1, 6, 마이너스 3, 4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럴 때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터미넌트 A 2, 1, 3, 4, 2, 1. 자,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삼각행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일행에다가 여기 일행 있죠?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일행에다가 2배를 해서 A 2행이 더해서 얘를 2행에다가 교체해 줄 거예요. 아까 행렬식의 세 번째 성질. A의 한 행을 알파벳 해서 다른 행에 더한 행렬을 B라고 하면 그럴 때 B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과 같다. 3번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행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다른 행을 써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는 그대로 있고, 그쵸? 얘도 그대로 있고, 가운데 건 어떻게 변해지겠어요? 얘랑 더하는 거니까 0, 0,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변화시킬 거냐면,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A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나머지는 똑같이 있고 우리가 3행에다 넣겠다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럼 넣어봅시다. 얘랑 더해서 0. 얘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얘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단계가 다 왔어요. 이제 얘를 잘 잡으면 단계가 짧고 잘못 잡으면 또 단계가 조금 복잡해지기도 해요. 얘와 얘를 교환할 거예요. 2행과 3녀를 교환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성질이 있었는데 정리 9.6이래서 두 개의 행을 교환한 행렬은 행렬식의 값이 같은데 부호만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교환해 주겠다는 거죠. 2, 1, 3 그대로 쓰고 2행과 3녀를 그럼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0, 0,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 만들고 봤더니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아래가 모두 0이니까 삼각행렬이 됐어요. 그러면 삼각행렬인 경우에 주대각 성분의 곱이 행렬식이 되겠다 했으니까 지금 행렬식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꼼꼼하게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제가 아까 빈칸이 없어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다음 치환의 곱을 구하시오는 여러분들이 1번 치환의 곱을 구하시오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에 예제에서 각자 알아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치환, 순환 치환이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요거 2번에 1번 요거 한 개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번에서도 행렬식의 정의 이용하지 마시고 여기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행렬식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게요. 성질 계산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루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정말 맞는지를 하세요. 그래서 성질 이용하지 말고 행렬식의 성질과 사루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행렬식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 숫자 있는 것만 해볼게요. 그 다음 문자 4번은 뭐 각자들 해보시들 하고 그 다음에 6번 6번에서는 선택 2개
해서 문제를 풀어서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